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단 한 번도 예결위에서 정부 안의 수정안들이 한 번도 가결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온전하게 정부에 의해서 무시되고 그리고 유린당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철저하게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액 동의권과 증액 동의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는 정부를 존중해서 감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나 정부부처 차관들에게 하나하나 감액 사업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그것은 혹시 그 사업을 감액했을 경우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민생에 또 국가의 산업적 기반에 국가 경쟁력에 누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국회의 대정부를 존중하는 자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정부는 증액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국회의 입장에 대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여지껏 증액 심사를 예결위에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만 있었을 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회의 예결 소위 과정이나 예결위 과정에서 거친 적이 없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치 동의권을 수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국회의 각종 다양한 지역 현안과 지자체의 현안과 그리고 제1야당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이런 방구, 증액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 동의는 아니더라도 증액 수용에 대한 논의 절차만이라도 거치자라고 해서 이번 예결위에서 처음으로 감액을 정말 열심히 감액 심사를 하고 3일간의 증액 심사 기간을 별도로 두어서 각 소위위원들별로 여야가 각 분야에 맞춰서 다만 지역 예산은 제외하고 각 당의 증액 요구 사항들을 3일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의 증액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저 적극 반영하겠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예결위의 심사 만료 시한은 11월 30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입니다. 그때까지 증액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루 정도 꼬박 걸리는 슈티 작업을 거쳐서 12월 2일 날 국회법이 정한 자동 부의되는 정부 안이나 그다음에 수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서 요청을 했지만 기재부와 정부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예산안에 정부는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된 예산을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영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5.5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온누리 상품권 예산은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수많은 부정 유통 사례도 발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서 지역 상품권 예산으로 증액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역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는 지역상품권이 10배 이상 사용처가 많습니다. 지역경제 효과도 행안부에서 연구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영원으로 아예 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후위기의 증거입니다. 23년서부터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1조 원 이상 감액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이렇게 해서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 중립 예산으로 쓰여진 전기를 쓴 제품만 구매하는 국제사회의 질서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1조 원을 감액해서 전혀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목적을 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예산도 이미 2023년서부터 80% 이상을 삭감하고 또 올해 거기에 더해서 10% 이상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일자리가 너무나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은 지역에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들을 정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열정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거의 비영리 기업 영위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100% 이상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장애인 예산,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모조리 삭감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제1야당의 또 지역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얘기를 하면서 삭감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삭감에는 무조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삭감안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안이 있는데 논의를 통해 가서 예결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된 삭감안들은 100%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결위 삭감안과 상임위 삭감안 중에서 이거는 정말 무리한 그런 예산이다. 더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삭감안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예비비 문제입니다. 4.8조 원에서 2.4조 원을 감액했습니다. 23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이 1.3조 원입니다. 올해도 1.5조 원 수준일 것입니다. 아무리 써도 예비비는 그렇게 쓰여 왔습니다. 2.4조 원을 감액해도 예비비 지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9천억 원의 여유 지분이 있습니다. 또 국가재정법에서 예비비로 재복구가 어려울 때에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일종의 외상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복구에 추가 재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한 1.5조 원 정도 이미 재원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디에서 예비비 삭감으로 재복구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공격을 한단 말입니까? 특활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제가 특활비성 예산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여지껏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정부의 디브레인 회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일이 분석을 했습니다. 특활비성 예산, 즉 특활비, 특견비, 정보보안비, 보안비, 이 특활비성 예산이 6대 권력기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이 6대 권력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이 무려 2조 123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고서라도 6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은 1조 1968억 원입니다. 1조 1968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명절 떡값, 민원실 격려금, 부서간 나눠먹기, 자의적 포상금, 공기청정비 렌탈비, 휴대폰 요금, 기념사진 촬영비, 상품권 구입, 검찰 음악동호회 활동비, 시민단체가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이 판결한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판결입니다. 국회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정보위원회에서도 국정원의 특활비를 심사할 때 비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면 비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국회의 지출 징병에 대해서 응했어야 합니다. 나중에 삭감되는 건 부랴부랴 그것도 대부분의 판례 기준에 따라서 제출을 합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또 윤리법에 따라서 그것을 기밀누설하면 자체적으로 또 처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양심과 그런 윤리 기준을 스스로 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운영의 과정 속에서 지출 증빙을 해서 경호처에 대한 특활비, 특경비는 다 살려줬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체 기준에 의해서 가리고 먹칠을 해오고 이런 것들은 가감없이 국민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과 국고 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대하에 국회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대왕거래 프로젝트 상임위원회에서 50억 삭감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금액을 남겨두고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대왕거래 프로젝트는 굉장히 사업성뿐만 아니라 액트지오의 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 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애초에 부정적 의견을 냈던 스탠다드 앤 푸어스를 또 그 조사업체로 선정했던 문제. 2017년에 아마 포항 지진 사태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진도 5.4에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한 실증으로 지열 깊이 시추공을 뚫었다가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수평선상으로 대왕거래 프로젝트의 시추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깊이가 포항 지진이 일어났던 그 깊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잘못 뚫었다가는 포항 지진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정성 검사를 더욱더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해라고 하는 국회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되고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서도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용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496억 원으로 용산 대통령 이전을 한다고 했다가 이미 당초 대비 2,164억 원이 늘어난 2,660억 원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썼습니다. 예비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각종 부처의 관련 예산을 숨겨놓고 전용해서 썼습니다. 앞으로 합참청사 이전, 미군 용산 잔류기지 대체부지 마련 비용 8천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96원밖에 안 들어가겠다고 한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 더 들어가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회가 눈 감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안전 위해성 검증이 안 된 용산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한 국방부하고 환경공단이 환경오염 검토를 했는데 수두룩한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이 검출됐는데 그 이후에 한 LH 검사는 뭐 안전하다고 합니다. 같은 정부기관, 더 전문적 기관이 한 유해성 검사는 인정하지 않고 LH 한 검사는 또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시민들에게 발암물질에 노출되게끔 그 예산을 집행하라고요? 국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R&D 비용, ODA 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ODA 2.7조 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원국 ODA 예산을 받는 개발도상국에서 안 받겠다 하는 예산, 굳이 안 받겠는데 굳이 보내는 거 하지 말아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분쟁 상태에 있는 국가, 그리고 ODA 예산을 전년도에 태웠는데 그걸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ODA 예산,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정부도 그 삭감안을 가져왔습니다. 여당도 동의해서 그 여당 동의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자비한 정부의 예산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까? R&D 예산 무려 그것도 2.8조 원을 감액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국내 석박사 인력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상 회복을 했긴 했지만 우주 분야와 원자력 분야로 그 원상 회복 비용을 다 몰아놨습니다. 근데 일반 R&D 비용들은, 국내 R&D 비용들은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R&D 비용도 글로벌 R&D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약속했던 예산들도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미 R&D 협약하는 협약국가하고 협약도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R&D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협약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예산 감액해서 국내 R&D 석박사들에게 돌리자 해서 감액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된 감액안을 얘기했습니다. 예비비 특활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감액했습니다. ODA R&D도 말씀드린 이유로 감액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예산을 감액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감액된 게 아니라 여야가 상임위로 증액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삭감 안에는 증액된 예산을 단 한 푼도 넣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증액 예산을 넣으면은 그 삭감안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ABC도 모르는 한동훈 대표 반성하십시오. 그래놓고 어떻게 여당의 대표로서 지도자가 된다고 감히 예산부터 배우고 대표 역할을 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원내대표 모두 발언 중에 좀 교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방탄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방탄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 2023년 이후 정부에서 예비비가 1.5조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 8천억 원이나 편성했습니다라고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실무진의 좀 실수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검찰 특활비 특경부를 깎아서 수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일반 수사 지원비로 1276억 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마약 수사 비용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 수사 비용도 다 있고 민생범죄 비용도 다 있고 일반 수사 활동 지원 비용 무려 80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 돈 집행하면 아무런 수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돈 다 집행하는데 꽤 시간 걸립니다. 집행하고 모자르면 추경 요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기관과 그리고 이름 말씀해 주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계일보경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하고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 탄핵 추진 관련해서는 전직 감사원장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는 수미특위 사건 정보위원 신상 유출 중국인이 드론으로 부산 경사시설 사진을 500장 촬영하는 일이 올해 한 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법 98조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강효정 의원님께서도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고 개정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검사 탄핵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 집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두 분들 다 공무원이라는 거죠. 예,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들 반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하고 그렇죠? 수사하고 많은 불이익을 줬었죠. 예. 지금 감사원장은 특히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된 그리고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비리를 찾아내고 하는 중립적인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원장 탄핵은 당연한 국민의 동의를 받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도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은 불법이 있으면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서 나와 있는 권한이다,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감사원장 탄핵 말씀드린 대로 진행할 거고요. 검사 탄핵도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김용민 수석께서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 행정부를 견제하는 고유 기능입니다. 쉽게 다른 의미로 쉽게 얘기하면 징계 절차입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 징계 절차를 취하는데 피징계자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매우 어색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아주 비민주적인 행태다라고 평가를 해주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검사나 검찰이나 감사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집단행동이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정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면서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한편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쉬운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있었죠. 그런데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내용들을 보면 감사원이 무리한 감사, 위법한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첩죄 부분 말씀 주셨는데 간첩죄에 대해서는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이건 법사위에서 현재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절차에 따라서 개정안들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